오늘 본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의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도내 관광산업의 방향, 그리고 교육청 소관의 학교 폭력 예방법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서로 고민하면서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 추진단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도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결혼의 장려나 출산 장려, 양육 관련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르면 시군과 교육청을 포함한 경상남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총 1조 6,582억 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은 저출산의 주 요인으로 양육의 부담과 직장 불안 등 여러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풀어나가야만이 낮은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을 고용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없겠습니까? 저소득 외벌이나 자녀 양육보다 생계가 우선인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결혼, 출산, 양육을 못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외벌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는 정책을 이른바 경남형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삼아 추진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안해 봅니다. 다음은 경남도 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광 예산의 비중이 경남은 0.55%, 전남은 0.96%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광 예산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입니다. 비록 경남과 전남의 주요 경제 산업 구조가 다름으로 인하여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경상남도가 관광 산업에 소홀하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남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우리 도는 먼저 남부 내륙철도, 신공항, 신항만 등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우리 도의 제2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명품 숙박시설도 확충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적극 마케팅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컨벤션 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국제 행사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 산업을 육성한다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결국 관광 산업의 육성은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독창적 이미지 메이킹을 기초로 한 마케팅 전략, MZ세대의 관광 트렌드 예측 등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개정 방향 및 현행 개정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현행 개정법의 특징은 첫 번째,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 두 번째, 아동 심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세 번째,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약자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 폭력 관련 예산에서 관계 회복 지원에 편성되는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 폭력 관계 회복 지원단 예산이 1억 6,226만 원입니다. 학교 폭력 관련 전체 예산은 193억 4,081만 4천 원 대비해서 0.84% 정도에 해당됩니다. 학폭 관련 예산에서 가장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은 학폭 예방 관련 예산이나 관계 회복 지원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 지원 예산은 지극히 적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의 존립에 대한 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 예방법의 적용을 보면은 교육적 잣대라기보다는 절차가 끝나고도 끝내 화해되지 않는 가해자, 피해자 간의 갈등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학폭의 후유증, 학폭이 이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학부모 소송 제기 등으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폭법 대신에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칙으로, 범죄에 가까운 학교폭력은 형법이나 소년법으로 다루어 학교가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현행 학폭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계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화해서 이렇게 늘리는 방향을 모색하신다면 어떤 방향이 있으시겠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보하고 또 전문가들을 관계회복 지원단의 역량도 좀 더 강화시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돈이 없이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특히 현행 개정된 법률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진일보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건전한 사회 구성을 양성하는 학폭법 제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만이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